신데렐라 게임 41회입니다. 신여진은 구하나와 데이트를 하러 나왔어요. 장비서의 충고에 따라서 진짜 딸처럼 모녀간의 다정한 데이트도 해야 한다고 해서 구하나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유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불쌍한 우리 유진이 끝내 엄마랑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보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신여진은 구하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딸 유진이 얼굴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신여진이 떠올리는 유진이 얼굴은 바로 구하나 방에 은총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본인 핸폰으로 찍어서 틈날 때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금방 떠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유진이 얼굴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지나가는 아가씨가 유진이로 보인 거예요. 신여진은 급발진해서 유진아? 이렇게 외치며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구하나가 마침 커피 주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다가 이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유진이 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신여진은 멀어져가는 아가씨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유진아, 이렇게 나지막히 불러보더니 매우 슬픈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나 유진이가 여기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서 유진이를 찾는 걸까? 그리고 저 슬픈 표정은 또 뭘까? 딸 유진이를 생각하고 슬퍼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유진이인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구하나는 신여진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한편 세영은 은총이 엄마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아니, 이 여자 도대체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본 걸까? 세영은 관심 없는 척하며 구하나에게 은총이 엄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유진아, 은총이 엄마랑은 아주 많이 친했었나 봐? 친구의 아들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이렇게 은총이를 키우기까지 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친했었나 봐. 어디서 만난 친구길래 그렇게 친해? 이렇게 은근슬쩍 떠보는 거 있죠? 구하나는 딱 경계를 하며 선을 긋습니다.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친해진 거지. 이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너 따위에게 소중한 은총이 엄마를 같이 공유할 것 같아? 은총이 엄마는 너 따위와 같이 있을 때 입에 올리기도 싫거든. 이렇게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세영은 주위 모든 사람들이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를 싸고 도니까 무척 화가 났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구하나 편을 드는 거 있죠? 아니, 회장님 친딸이 구하나였다면서? 구하나에게 잘해줘라. 그동안 내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너도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이제라도 구하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세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니 어머니까지 구하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 정말 섭섭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서 시댁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너무도 화가 난 세영은 구하나에게 분풀이를 하러 가는 거죠. 구하나 방으로 들어오는 세영.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심심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할 말이라고? 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러는 거죠. 화가 난 세영은 갑자기 구하나 옷장 문을 열더니 옷들을 모두 바닥에 내팽개쳐버립니다. 왜 이래?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나가 세영을 밀치며 눈을 부릅뜨고 닥달합니다. 그러나 세영은 실실 웃으면서 아니, 이 옷들은 모두 다 당장 좀 버려 유진아. 이제 이런 옷들은 내 신분에 맞지 않거든. 이러면서 둘러대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를 바닥에 패대기 치는 기분으로 하나의 옷들을 바닥에 세게 패대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구하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세영, 당장 그만둬. 멈추지 않으면 너 강제로 내 방에서 쫓아낸다. 옷은 버려도 내가 버려. 알았어? 너 윤세영, 바닥에 있는 내 옷들을 원래대로 옷장에 예쁘게 걸어. 안 그러면 당장 내가 패대기 쳐버릴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세영은 할 수 없이 바닥에 지가 내팽개친 옷들을 다시 얌전히 제자리에 걸어놓게 됩니다. 이제 됐지? 옷들을 다 걸고 방을 나가려는데 이번엔 하나가 붙들어요. 너 잠시 기다려봐. 이거 우리 은총이 애착인형 콩콩이인데 팔다리가 다 틀어졌어. 이걸 망가뜨릴 사람은 이 집안에 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망가뜨렸어? 세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난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유진아 생사람 잡지 마. 너 내가 망가뜨렸다는 증거 있어? 이럽니다. 그러나 구하나도 물러서지 않아요.
응, 증거 있지. 아침에 우리 은총이 너에게 맞아서 울고 있어서 은총이를 내 방으로 데려왔잖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은총이만 데려오고 콩콩이는 두고 왔지. 잠시 후 콩콩이가 지러 네 방에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내 침대 위에 콩콩이를 두고 갔더구나. 그런데 보니까 팔다리가 거의 뜯겨져 있던데 어때? 이 정도면 내 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지. 우리 엄마에게 이대로 가서 일러 바칠까? 그렇게 해줄까? 아니면 내가 꿰매올래? 꿰매도 잘 꿰매야지. 안 그러면 퇴짜 놓는다. 나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생각 없거든. 이럽니다. 채영은 할 수 없이 콩콩이를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해보는 바느질이 서툴러서 바늘에 손이 찔려가며 바느질을 하는 세영. 이때 최명지가 들어옵니다. 아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그 얄미운 데려온 새끼 인형 꿰매주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도대체 네가 꿰매고 있는 건데? 세영은 몰라. 이 방에 인형 놓고 갔는데 그 사이에 인형 팔다리가 틀어졌다고. 유진이가 우겨서 그냥 내가 꿰매주고 있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우니 피하는 거지. 아 근데 엄마 나 은총이 엄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최명진은 구하나가 방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은총이 엄마 사진을 봅니다. 아, 유진이가 은총이 엄마였구나. 아, 바로 이거네. 친손자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구하나를 가짜 딸로 삼았다는 거네. 그냥 은총이가 내 손자다. 이러면서 데려오면 되지. 왜? 구하나를 가짜 딸로 삼아서 데려온 걸까? 그래, 형님은 자기 딸 유진이가 죽은 건 알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유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은총이를 유진이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은밀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구하나를 이용한 거로구나. 최명진은 썩은 미소를 날립니다. 형님은 아무리 날뛰어봐야 제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은총이가 신여진의 친손자라는 걸 최명진은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최명진은 은총이를 해치기 전에 은총이 옆에서 항상 얼쩡거리는 구하나를 먼저 집에서 쫓아내기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구하나와 신여진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보는 거죠. 하지만 최명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구하나가 신여진의 친딸로 나오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게 됩니다. 뭐야? 형님은 여기저기 딸 아들을 낳고 다녔나 봐? 어쨌든 저 구하나년도 형님 친딸이라는 거네. 그러면 쫓아내는 건 일단 보류하자. 그럼 우선 친손자 은총이 먼저 처치해버릴까? 이렇게 목표물을 구하나에서 은총이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총이가 신여진 친손자라는 사실을 최명진은 딸 세영이에게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세영이에게 알리게 되면 세영은 은연중에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여진이 나를 세우고 경계를 하게 될 테니 최명지가 은총이를 해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계산 때문에 최명진은 딸에게도 은총이가 신여진 친손자라는 걸 숨기게 되었던 거죠. 한편 신여진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즉, 은총이가 유진이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는 있지만 혹여 누군가가 그걸 알아내고 해치려들까봐 눈에 띄지 않게 은총이 보디가드들을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은총이가 유치원에 가거나 하나이모와 엄마 납골당에 갈 때도 심지어 놀이동산을 갈 때조차 보디가드들은 은총이 주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명지가 은총이를 납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보디가드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며 최명지가 고용한 사람들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죠. 한편 구지석은 혜성투어를 매각한다고 기사까지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은 급한 일 때문에 매각 보도를 잠시 미루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지은이가 하나에게 알릴 것 같아요. 언니, 혜성투어 매각한다는 거 알고 있어? 오늘 지석이 오빠가 비서에게 혜성투어 매각 기사 잠시 보류해달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 하나는 즉시 신여진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엄마, 혜성투어는 저희 첫 직장이라서 저에게는 의미가 커요. 매각이 안 되게 제가 힘쓰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내가 먼저 말해주어 엄마는 너무 기쁘고 고맙구나. 신여진은 당장 구하나를 혜성투어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채영이 호텔 업무를 보느라 팀장 자리가 비어있으니 당연히 구하나를 그 자리에 앉힌 거죠. 그나저나 혜성투어는 과연 매각이 될까요? 지석과 황진구 중에서 과연 누가 이기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능력 있는 구하나가 황진구 편을 들게 될 테니 혜성투어는 매각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리처드는 하나의 옛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은총이에 의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 은총이는 앨범에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다가 어느 날 신여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이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할아버지 알아요. 그러자 신여진은 그래? 이 사진은 20년 전 사진인데 그래 할아버지랑 닮은 분을 어디서 봤니?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자 은총이는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었거든요.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란 신여진은 몰래 구하나가 살았던 옛날 집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니, 유진이 아빠가 거기에 떡하니 살고 있는 거죠. 아니, 당신은 정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속이려 할 건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냐고 리처드는 신여진에게 집에 들어갈 테니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약속? 그래 어떤 약속을 원하는 거야? 리처드는 신여진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요? 해성그룹 회장 자리를 당장 지석에게 넘겨. 이게 요구사항이었던 거예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미쳤어? 내가 왜 해성그룹을 생판남에게 넘겨? 이러는 거죠. 우리 유진이가 죽은 것은 당신이 남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받았던 거야. 당신의 못된 짓에 집이 풍비박산이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지석인 거고 그거 알아? 당신이 기업 사냥으로 회사가 망하자 구지석 부모가 그 충격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나 있냐고. 그러나 신여진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구하나 방에 놓여진 사진에서 양부모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옛날에 나에게 기업 사냥을 당해서 망한 회사 사장이 바로 구하나 양아빠였었구나. 그래서 구지석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저 난리를 쳐대는구나. 그러나 어림없지. 너 같은 애송이에게 당할 내가 아니라고. 그나저나 구지석은 하나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야? 말 안 했을 거야. 말 안 한 게 확실해. 구지석은 하나가 내 친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바로 인연을 끊어버렸잖아. 그러니 하나에게는 말을 안 한 게 분명한 거지. 아무튼 신여진은 해성그룹을 버리라는 남편의 말을 듣자 남편 윤성호를 매섭게 노려봅니다. 당신은 절대로 내 집에 들어오지 마. 당신이 내 집에 들어와 살길 전혀 바라지 않아. 보아하니 당신은 돈이 어지간히도 없나 봐. 이런 누추한 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월세로 사는 걸 보니까 말야.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내 집에 들어와 살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더니 뭐 해성그룹을 남에게 넘기라고? 진짜 욕밖에 안 나온다. 나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거든. 그러니 우린 그냥 20년 넘게 따로 사는 것처럼 서로를 죽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각자 살자. 알았지? 해성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꺼줄래? 나는 우리 해성그룹을 오히려 더 거대하게 불려서 내 친손자 은총이에게 물려줄 거니 당신은 아무 상관 말고 여기 월세방에서 노숙자처럼 잘 살아봐. 이러면서 휑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